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시진핑 시대에 지속적으로 반부패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싱가포르의 CNN은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를 이용해 중국이 퀘이사의 네이키드 오피셜즈를 적발하기 위한 반부패 근무를 펼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외에 자녀를 두고 있는 퀘이사의 네이키드 오피셜즈들을 조용히 적발해 승진해서 누락시키거나 직에서 해임시키는 적발자들의 활동이 조용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퀘이사의 네이키드 오피셜은 중국어로 빤노관, 자녀만 해외로 보낸 관리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네이키드 오피셜은 노관, 부인과 자녀를 해외에 보내고 홀로 중국에 남아있는 관리입니다. 중국의 관가는 굉장히 청렴해지고 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인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관리가 정상적인 봉급 가지고는 해외 부인과 애들을 보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기업가라면 말이 달라지지만 적어도 관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풍은 2010년 처음 생겼습니다. 당시 감찰부는 자산 유출 방지와 부패 척결 정보 수집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해외로 이주한 국가 공무원 관리 강화 임시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중국 공산당은 해외 연출이 있는 공직자들에게 그나마 관대했습니다. 그러나 제18차 전인대 이후 시진핑 주석의 반부패 운동은 이러한 관행에 대한 단속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최고 지도부의 직계가족이 해외에 체류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부인과 자녀를 해외에 보내는 노관부터 두들겨 잡고 이후부터는 자녀만 보내는 빤노관도 철저히 단속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초 이를 법제화했습니다. 또한 해외에 거주하지 않는 공직자는 군사, 외교, 국가안보, 기밀, 핵심 지도부 직책에서 명시적으로 배제됐습니다. 시진핑은 2022년 3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부장급 공무원의 배우자와 자녀가 해외 부동산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해외에 등록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또한 고위 공무원과 그 직계가족은 유학이나 업무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외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그리고 2025년 최근 몇 년 동안 해외 유학 중인 성급, 부장급 공무원의 자녀는 해외 대학 졸업 후 6개월 이내에 중국으로 귀국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모가 전보 조치된다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이 캠페인은 매우 엄격하게 시행됐으며 부부장급 이상의 간부들은 가족을 본국으로 송환하거나 직을 내놔야 했습니다. 2026년 2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2025년 초부터 중국 공산당이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와 배우자를 둔 빤노관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추가로 보도했습니다. 또한 중국 공산당 조직부가 2025년 상반기에 해외 연고가 있는 간부들을 조사해 빤노관을 덜 민감한 직책으로 이동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지난해 초부터 정보기관과 국영기업을 대상으로 고위공직자와 임원들의 해외 연고를 조사하기 위한 감찰이 진행되어 왔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해외에 광범위한 커넥션을 두고 있는 경우 스파이에 연루되거나 부패에 휘말릴 위험이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시진핑 주석이 10년 넘게 여러 정부기관, 국영기업, 군부에서 추진해온 반부패 캠페인을 강화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지난해 고위공직자 63명을 부패 혐의로 조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공무원들은 중국 본토 외부에 있는 가족관계와 자산을 정기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부패는 종종 사슬처럼 이어지며 간단히 말해서 공무원이 돈을 받으면 그 돈은 어디론가 쓰이거나 옮겨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가는 상당히 기강을 쥐고 있습니다. 근검 절약을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공금으로 마구 때려먹는 풍조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한 주요 국영 보험회사의 고위 임원이 자녀가 미국에 거주하며 영주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해임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고위직에서 해임되는 것은 중국 정가에서 해당 인물의 경력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해임 후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도 어려운 경우가 흔합니다. 국가주석 시진핑부터 꽤 소탈하고 검소합니다. 외국 국가 원수를 만날 때나 홍치 리무진을 타지 지방시찰을 할 때는 미니버스를 탑니다. 그리고 공무원들과는 식당에서 자기 식사 요금 150위안을 내고 간소하게 먹습니다. 중국 국민들 사이에서 시진핑은 인기가 높습니다. 베이징에 피바람이 부느니 독재자니 뭐니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